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윈터 설명회 연사를 맡은 강구청소학원 부원장 이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강의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 강의실이 처음으로 개시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설명회 때 조금 더 쾌적한 곳에서 좀 들으시고 또 수업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65석짜리 강의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100석 넘게 저희가 조금 새 단장을 한 강의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저도 이 801호 대강의실이 생기면서 처음 이제 여기서 설명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높기도 하고 또 너무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오늘 또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추우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 날씨가 좀 너무 추운 것 같아가지고 또 부모님들도 어떻게 오시나 좀 걱정도 됐고, 그리고 오늘 2시에 저희가 또 우리 아이들 진단평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단평가도 올 때 혹시나 좀 추워서 어떡하나 좀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 이제 윈터스쿨 설명회 이제 파이널 마지막 최종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등록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겨울방학에 공부를 시켜야 할 텐데 또 어떤 걸 또 고민을 하시는지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죠. 요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수능 아이들 봤죠, 어머니. 그래서 12월 9일 날 성적표가 나오고 수요일 날 저희가 실채점 정시 전략 설명회를 노원의 순복음교회에서 한 600명을 모시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날 고3이나 재수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예비 고1 그리고 예비 고2 그리고 예비 고3으로 이제 다시 탈바꿈을 합니다. 그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가 결정이 됐지만 우리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내년 5월이면 또 입시가 결정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좀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이 잠겼는데,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지금 예비 고1도 있고 예비 고2, 예비 고3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는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아이가 생각하는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가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히터 조금만 내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회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11시 반까지 제가 알토랑 같이 입시 얘기는 다 빼고 저희 윈터 이런 겁니다라고 낱낱이 제가 좀 파헤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혹시나 오늘 등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쇼핑백 받으셨죠? 쇼핑백 안에 입학 원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재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좀 시작을 할 텐데, 그 쇼핑백 안에 보시면 연두색 브로셔 보이세요? 네, 강구청소학원 2023이라고 적혀 있는 브로셔를 한번 꺼내주시고, 되셨죠? 그리고 5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네, 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볼펜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본인들. 네, 볼펜을 한번 좀 봐주시고. 자,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 안에 보시면 혹시 2023 윈터스쿨 강좌 안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이제 브러셔, 우리 연두색 브러셔 하나랑, 네, 맞습니다. 네, 또 윈터스쿨 강좌 안내라고 써 있는 거 2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1시간 안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저희가 강구청소학원의 지금 일정표입니다. 보이세요, 본인들? 제가 이따가 판서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저는 설명할 때 판서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제가 이따가 분필로 이제 치겠지만, 아침 7시 50분 등원입니다. 아침 7시 50분에 등원하셔서 아이들이 10시까지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학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도 다 뭐 윈터스쿨이면 아침부터 밤까지 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저희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외출과 조퇴가 안 됩니다. 되셨나요? 네, 외출과 조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쉬는 시간에 사실은 되죠.
네,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는 게 확인이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표준 시간표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아침 7시 50분부터 밤 10시까지 절대로 외출이 안 된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오셔서 판서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혹시 적으실 거 있으면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페이지 펴놓으셨죠, 본인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12월에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진단을 끝낸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했을 때 오늘 있는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월 17일 오늘 토요일이고요. 2시에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되셨죠? 만약에 오늘 진단평가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내일이든 이제 다음부터는 진단평가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저희 5페이지 잠깐 볼게요. 밑에 보시면 무시험 전형과 유시험 전형이 보이십니까? 네, 저희는 뭐냐면 성적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건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중3, 그리고 현 중3, 그리고 현 고1, 고2.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적표가 1학년 같은, 우리 중3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3 내신밖에 없겠죠. 근데 현 고1과 고2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모의고사 성적도 커트가 있고요. 그리고 내신도 그렇습니다. 네, 한번 봐주십시오. 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는 여기 있는 성적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플러스 저는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럴 경우는 밑에 보시면 유시험 전형 보이십니까? 네, 유시험 전형도 날짜가 며칠이죠, 부모님? 12월 17일 2시예요. 그럼 위로 올라오시면 진단평가 보이십니까? 네, 근데 진단평가는 보니까 성적표를 내도 안 내도 필수 응시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아이는 성적표가 없어요. 아니면 저희 아이는 성적표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 유시험 전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단평가를 응시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진단평가를 보고 사실은 정말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성적이 나오는 경우는 네, 몇몇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다른 프로그램을 네,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도 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진단평가가 2시에인데 요 내용이 없어 제가 적어드릴게요. 진단평가는 국어하고 영어하고 시험을 보는데 오늘 두 개 합쳐서 60분을 드립니다. 되셨죠? 그리고 국어는 예비고 1, 2, 3 똑같습니다. 문학과 독서를 볼 거고. 되셨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하고 그리고 독해를 본다. 자, 요거는 문학과 독서입니다. 국어는. 그리고 여기다 이거 비문학이죠, 독서는. 그다음에 여기는 문법과 독해를 볼 거예요. 그럼 현 중3이면 고1 모의고사 수준. 그죠?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모의고사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60분을 드리고 플러스 바로 이어서 저희가 수학을 보는데, 자, 수학을 응시하는데 수학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무제한입니다. 시간이 무제한이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진단평가는 우리 아이들을 어머니 비슷한 성적끼리 한 강의실에 모아놓고 선생님이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강좌 안내문 보이시죠, 어머님? 네, 아버님 보이시죠? 이게 강좌 안내문이 뭐냐면 저희는 아이들의 진단평가를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과 시간표를 같이 짤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반이어도 서로 시간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예비 고3인데 똑같이 국어가 3등급이에요. 근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쪽 아이는 문학이 더 약할 수도 있죠. 이쪽 아이는 독서가 더 약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 고3 한 번만 더 예를 들면 수학이 우리 아이가 2등급이래요. 그럼 이 아이가 수원 수투 중에 수투를 더 약한 건지 수원이 약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보는데 무제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중3 과정 보이시죠? 그리고 당연히 고1 과정 상하 그리고 원, 투를 다 봐요. 자, 고2, 3으로 갑니다. 고2, 고3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고1 과정이겠죠? 플러스 수원, 수투, 기하, 미적, 확통이 다 있어요. 진단평가에. 풀 수 있을 만큼 풀어라 이겁니다. 잘 봐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진단평가는 부모님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나는 예비 고2인데 수원을 안 배웠어요.
봤더니 못 풀겠어요. 그럼 당연히 고1 것만 풀고 나오면 되죠. 그리고 여기 와서 수원하고 수투 기본반 가서 개념부터 시작하면 되죠. 근데 우리 아이는 수원 수투를 한 번 했어요. 되셨죠? 그럼 당연히 문제를 더 많이 푸는 심화반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는 당연히 1, 2 그리고 기하, 미적, 확통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아는 데까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간이 무제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아이는 어떤 학습 성향자인지 학습 성향조사라는 것도 같이 할 거예요. 5분 정도 걸려요.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학원에서?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1월 달부터 윈터스쿨을 시작하겠지만 저희는 12월부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엄청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성향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가 조금 예민한 친구라면 당일 접근할 때 담임선생님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우리 아이는 약간 좀 깨방정, 약간 그런 스타일이면 좀 눌러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머님들이 이제 자, 저 윈터 강북할래요. 그럼 완납을 하셨어요. 돈을 내시면 저희가 문자로 학습 이력조사라는 걸 보내요. 혹시 여기서 등록하셔서 이력조사 문자 받으신 분? 받으셨죠? 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요걸 보시면 학습 이력 조사를 받으시면 어머님하고 학생한테 같이 갈 건데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너는 지금까지 국어공부 어떻게 했어? 일주일에 국어공부 몇 번 했어?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히스토리가 궁금한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 순서를 좀 말해줄래? 그리고 여기 와서 한국사도 해볼래? 탐구도 들어볼래? 궁금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요거를 학습 이력 조사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등록을 하시면 문자로 보내드리고 얘는 설문 형식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본인들 마지막에 꼭 제출 버튼 누르셔야 돼요. 요거 안 누르시고 보냈는데요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이들에 대해서 12월에 이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라고 알고 들어가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12월 달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 쭉 봐주세요. 그리고 시험이 안 끝난 아이들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작하기도 하고 용화여고도 그렇고요. 또 우리 경기도 친구들도 그렇고 조금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끝나고 오세요. 당연히 내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내신을 다 준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완납을 해서 이력조사를 문자로 받아서 보냈고 자, 진단평가를 오늘 볼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본인들. 세 번째입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시간표 상담입니다. 오늘 문자 받으신 분들 있죠? 시간표 상담이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문자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투스나 강북청소학원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됐죠? 그리고 재원생 인증을 해드리면,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시간표를. 되셨나요? 네, 그럼 강좌 안내문 잠깐 봐주실래요? 2023 강좌 안내라고 써있는 종이 보이시죠? 네, 고3부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고2가 있고 고1이 있고 시간표를 좀 봐주세요. 쭉 한번 봐주세요. 재밌죠? 다른 학원들은 그냥 A반 그러면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수학 뭐 4교시 영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지금 저희 학원의 강좌 안내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떠세요? 수업들이 네 조금 자세하죠? 자세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면 예비고1 어머님들은 20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윈터 브러셔 다시 연두색으로 올게요. 연두색으로 와주세요. 네, 연두색 브러셔로 오시면 20페이지 보이십니까? 네, 그럼 고1 강좌 안내문은 예비 고1 보시면 되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엔 예비 고2가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엔 예비 고3이 있습니다. 네, 윈터 브러셔, 네, 저희 첫 번째 두꺼운 책, 네, 거기에 20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보시면 설명을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예비고1, 예비고2, 예비고3 강좌 안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는데 그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학원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자, 국어입니다. 국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학원들은 어떤 선생님 단과를 들어
그리고 독서실을 쓰자라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학원들은 필수 수업이 있고 선택 수업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100% 맞춤 선택 수업입니다. 그럼 국어부터 보시면 어떠세요? 문학과 독서가 따로 있고 기본과 심화가 따로 있죠. 자, 특징을 미리 말씀드리면 고1, 고2, 고3 기본과 심화가 문학과 독서는 책이 똑같습니다. 거의. 이해하셨어요? 그럼 심화랑 기본의 차이가 뭐죠? 심화는 거기에 플러스 문제를 더 많이 풀겠죠. 개념 위주보다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비고2, 3 어머님들은 진단평가를 어떻게 보든 간에 보통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 1, 2, 3등급은 심화를 들어도 되고요. 됐죠? 3등급이 기준이에요. 3, 4, 5등급이 기본을 듣는 거예요. 모의고사 기준 1, 2, 3등급이 심화, 그리고 3, 4, 5등급이 기본입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기본반이라고 기본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교육청 분석해드리고 수능 분석 다 합니다. 고1하고 고2도 우리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우리 중3은 우리 성취도 평가로 하죠. A, B, C, D로 하죠. 그럼 A나 B인 친구는 심화가 맞고요. B, C, D 친구들은 기본이 맞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 상담을 부모님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시간표 상담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것이다. 보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수학으로 가보실래요? 수학? 자, 수학으로 가시면 저희가 제일 자랑하는 게 수학인데 예비고1 봐주시면 당연히 상하 기본 심화 있으시죠? 20페이지에? 괜찮으시죠? 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나요, 부모님들? 제일 중요한 게 수원하고 수투도 있어요. 예비고1 어머님들은 웬만하면 수원까지는 듣게 하십시오. 지금 아니면 수원할 시간이 없어요. 되셨죠? 네. 여름방학에는 2학기 준비하셔야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괜찮다. 상하를 따라갈 수 있으면 수원까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선행이 좀 많이 돼 있는데 그러면 수투까지 괜찮죠. 수투를 잘해야 미적을 잘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과지망생인데요. 나중에 미적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수투를 잘해야 미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고1 어머니들 팁 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밑에 내신기출반이라는 수업 보이십니까? 요것도 무조건 신청하게 하십시오. 요거 뭐냐면 서울시 경기도권의 괜찮은 내신 기출 문제만 풀어보는 반. 단 조건은 뭘까요? 수학 상위 선행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야 듣겠죠. 나는 우리 예비고일인데 아직 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 상에 대한 기본이 있고 그 학교마다의 기출의 냄새를 맡기 위한 거니까. 되셨죠? 자, 예비고2로 갑니다. 자, 예비고2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보시면 당연히 수1 기본 심화, 수2 기본 심화. 그리고 예비고2 부모님들은 꼭 아이들한테 물어보실 게, 야, 너희 학교는 2학년 때 수원 수투 말고 선택 과목으로 수학 뭐 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학교마다 달라요. 예비고2는 수원 수투만 1학기, 2학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하는 학교도 있고요. 확통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미적은 거의 없어요. 됐죠? 부모님들?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봐서 우리 아이는 수원 하나, 수투 하나, 그리고 기하 하나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다. 근데 겨울방학이니까 우리 아이한테 야, 학교에서 기하 한다고? 근데 너 나중에 수능 볼 땐 뭐 할 거야? 그때 아이가 엄마 나는 문과 쪽이라 확통할 건데? 그럼 확통 지금 한번 해봐도 괜찮죠. 예비고이 어머님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외에 나중에 수학 때 어차피 수능 때 선택해야 되니까 수능에서 수학 30문제 중에 수원 수투가 22문제고 8개가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 네, 그렇구나. 수능 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지금 수능은 우리 아이들 지금 예비고1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국어도 마찬가지,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 얘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2도 내신 기출반이 있으니까 그것도 수1이 돼 있다면 추천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입니다. 자, 저도 영어 강사입니다. 그리고 고1, 2, 3 수업을 다 합니다. 네, 담임은 예비고3 담임을 할 거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어는 반드시 독해는 들으셔야 돼요. 지금 고1, 2, 3 다 있어요. 영어 독해. 기본 심화 다 있죠? 네, 독해 스킬은 배워야죠. 3월 모의고사 때문에. 미니 모의고사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학교 서술형이 좀 안 되고 문법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럼 구문을 들으시면 돼요. 구문이 어법하고 그걸 문장별로 해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미니 모의고사 있죠? 영어도. 네. 영어도 이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는 다 뭐냐면 실전처럼 아이들 문제 풀어보고 진짜로 시간 맞춰서 그리고 해설 강의하는 수업이니까 웬만하면 그것도 들으시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1, 2, 3 전체 다 한국사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국사는 해놓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다른 수업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한국사, 근데 수능에 한국사 나와요, 안 나와요, 본인들? 나오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 모의고사하고 그냥 학교 시험하고 좀 달라요. 달달달달 외워서 보는 한국사하고 달라요, 수능 한국사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 고3이고, 재작년 고3 올해 재수를 했는데, 한국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 시작이 5등급인데, 거의 뭐 5등급으로 끝나더라고요. 그 제가 맨날 너는 외국인이냐 내가 맨날 뭐라고 했거든요. 장난치면서 한국사를 왜 이렇게 못하는데 그 수능형의 문제를 아셔야 돼요.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사는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사진 어떤 그때의 어떤 유물들을 주고 비슷한 어떤 비슷한 연도에 뭘 했는지 이렇게 나오면 같은 연도 고르는 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다. 라는 거 한국사도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또 통합과학이 있습니다. 통합과학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통합과학은 저희가 1, 2단원만 나갈 거예요. 1, 2단원만. 그리고 3, 4단원은 나중에 2월 달에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것도 알고 계십시오.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비 고2, 3 어머님들 가실게요. 그러면 고3 강좌 안내 뒤에 보시면 고3 강좌 뒤쪽에 보시면 이제 사과탐 보이시죠? 저희 다 있어요. 네, 사탐도 9과목 다 있고 그리고 물화생지도 다 있습니다. 그럼 예비고이 어머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 니네 뭐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물화생해요. 그러면 그중에 2개를 현장 강의로 들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비고3 어머님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가 수능 때 볼 거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게 좀 다르니까. 그래서 강좌 안내문을 잘 보시고 이렇게 미리 알고 시간표 상담을 받는 거랑 그냥 가서 해주세요. 시간표 해주세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들. 그죠? 그래서 자, 다시 보실게요. 시간표 상담은 저희가 월요일 날입니다, 부모님들. 월요일 날 저희가 예약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등록 생에 한해서. 그래서 부모님 되는 시간에 체크해서 보낼 수 있게 저희가 만들 거예요.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아이랑 시간이 되는 날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그날 오시면 저희가 담당으로 합니다. 자, 고1, 2는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까지는 제가 시간표 상담을 고1, 2, 3 다 하고요. 월요일부터는 저희 고1, 2 담임 선생님이 예비 고1, 2 따로 할 거고 자, 고3은 예비 고3은 저랑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하실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해보시는 거 먼저. 전산에 아까 제가 이투스나 강북청소학원에 회원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마이클래스 들어가시면 해보실 수 있어요. 본인이 아이가. 네. 그리고 당연히 겹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겹치지 않게끔. 그래서 약간 테트리스 게임 같은 느낌으로 아이들 강좌 안내문 주시고 내가 뭘 들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약 링크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예약 링크를 보내드리면 이제 그거에 예약을 하셔서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마지막 다시 5페이지 보세요. 본인들 브로셔에 두꺼운 거 4번입니다. 자, OT입니다. 자, OT는 12월 30날 금요일이요. 당연히 오리엔테이션을 해야죠. 그죠,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당연히 어머님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에 대해서 어떤지 또 구경도 하고 그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배정이나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지키자라는 서약서도 쓰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부모님이 저한테 지금 들으시고 이걸 그대로 전달하실 수 없죠. 그냥 해보자 괜찮대 이렇게 전달하실 거잖아요. 그죠? 야 좀 빡세대. 야 그래도 해보자 야 이렇게 전달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아이는 꼭 보내주시고 거기 보시면 2시로 돼 있죠. 정정할게요. 저희가 7시로 진행합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방학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2시간 아이들 학교에 있을 거라 저희가 7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학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네, 저희 학생지도 팀장님하고 저하고 아이들한테 개강하고 왔을 때 낯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 잘 할게요.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네, 오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 있는 표준 시간표를 제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부모님들.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뭐냐면 갈게요. 1월 2일 월요일부터입니다, 부모님들. 월요일부터 2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따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자, 이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침에 7시 50분에 등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한테 지정석으로 라이브러리를 줄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자리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5주 동안 자기 자리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셔틀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첫날은 개별 등원이에요. 첫날은 갈 때부터 태우는 이유. 어디서 만날지 모르죠? 정문에 서 있을지 후문에 서 있을지.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개별 등원 해주시고 첫날 하원 때부터 태울게요. 그리고 기사님하고 같이 가시면서 기사님이 어딘가 내려주시면서 내일 몇 시가 여기 너의 등원 차량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날은 개별 등원입니다. 그럼 7시 50분에 오시면 자 8시 라이브러리에서 정리하고 8시 20분부터 1교시, 2교시 저희는 100분씩의 수업과 자습이에요. 제가 강좌 안내문 어머님들 보세요 했고 아이들이 선택하겠죠. 그럼 아이들마다 어떨까요? 시간표가 다 다르죠? 그럼 어떤 아이들은 1교시에 라이브러리에서 자습할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올라와서 수업을 듣겠죠. 자기에 맞게. 그럼 라이브러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학생 지도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면 깨워주고.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혹시나 집에 가서 엄마 나 자습하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해 선생님이 그러면 그 아이는 많이 존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나중에 그걸 컴플레인 걸지 마세요. 학원에 전화해서. 당연히. 그리고 우리 지도팀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면 아이들이 자진 않아요. 근데 멍 때리는 걸 아세요. 아이들 주구장창 멍 때릴 수 있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눈으로 토덕토덕 해주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관리를 그렇게 한다. 수업할 땐 수업. 그리고 라보에서는 우리 지도팀이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시고 100분 자으면 자습, 수업이면 수업. 그럼 12시 되면 급식을 먹고요. 자, 급식은 저희가 외부 업체를 쓰는데 다행히 2층에 있어요. 저희 건물에. 훌륭하죠? 따뜻하겠죠. 음식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올라와서 저희 라이브러리 앞에 뷔페처럼 깔아놔요. 되셨죠? 그럼 우리 아이는 식판만 가지고 밥만 뜨면 저희 여사님들 8명이 한 조로 반찬 놔주고 애기들. 근데 어디서 먹냐면 애기들이 싫어할 텐데 라이브러리에서 먹어요. 네. 답답하지 않을까요? 근데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시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절대 정숙하는 공간에서 먹이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22대 달려있고 환기를 딱 해주시는 분이 다 있으시고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먹고 제가 설명회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강의실 식당에서 먹여봤는데 윈터 때 3명, 5명 친한 친구들끼리 오면 막 얘기하면서 먹어요. 근데 나는 공부하려고 혼자 왔어요. 윈터를. 좀 힘든가 봐요. 그런 게. 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나갔어요. 안 한다고. 그럼 왜 나가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밥 혼자 먹는 게 너무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감정적인 요소까지 고민을 해서 라브에서 먹이는 거예요. 본인들.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그 아이가 친구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공부하러 온 건데 괜히 그런 감정적인 요소 불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라브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저희가 다 공평하게 먹여요. 우리 예비고3 뭐 누구 선생님 반 먼저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다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다 먹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속 하나 드리면 라이브러리에서 아이들 밥 먹을 때 제가 점심 저녁 때는 매일 내려가서 볼게요. 밥 잘 먹는지. 아는 친구 있으면 번호 보고 본인들 연락 드릴게요. 네, 저도 왜 내려가 있냐면 그 시간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라이브러리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내려가면 우리 애기들이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얼굴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서로 나중에 잊지 않으려고. 네, 우리 애기들 정말로. 근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이 아이가 벗었을 때 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못생겼다는 뜻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그래서 애기들 얼굴 보고 싶어서 내려가요. 토닥토닥 하고. 그리고 밥 안 먹는 애기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건 제가 챙길게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급식 먹고요. 그리고 3교시, 4교시 100분 하고 나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5시입니다. 부모님들. 이때 우리 반끼리 모여서 종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부청소라고는 이쪽 8시부터 5시까지는 다 아이에게 맞는 맞춤 수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가셨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도 당연히 자습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표를 같이 짜는 걸 저희는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시간표 상담 때.
되셨죠? 네. 그래서 하고 그럼 종례 때는 뭐 하냐? 이제 자기만끼리 모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예비고3 상위반 담임을 할 건데요.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사탐한 애, 과탐한 애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좀 못해요. 근데 문학은 완전 꽝이야. 기본. 근데 또 저희 반 아이 중에 잘하는 반이니까 또 문학을 잘하는 애는 심화.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에 맞게 공부를 하다가 요때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같은 반이어도 어떨까요? 수업 때 못 만날 수도 있죠. 서로 다르면 스케줄이. 근데 그걸 우리 아이에 맞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적 올라요. 3월에. 이렇게만 잘 해주면. 5주만 잘 참아주면 3월 달에 제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아이들 카톡. 부원장쌤, 저 예비고1 누구누군데요. 저 학교 왔는데 학교 야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럴 때 진짜 소름 끼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이상한 이모티콘 막 보내고 그러거든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예비고3. 선생님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저 국어 4등급인데 2등급 떴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런 일이 5주 동안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주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맞춤 수업을 하고 종례 때 모이면 선생님하고 뭐 하는 거야? 매일 영단어 시험 있어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예비고1, 예비고2는 고사성어 볼 거고요. 예비고3은 어휘 시험 따로 볼 거예요. 네, 고사성어는 고3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휘 테스트 따로 볼 거예요. 화작하고 문법에 필요한. 그리고 플래너 점검하고 공유사항 같은 걸 얘기를 할 겁니다. 궁금하시죠? 영단어랑 잘하고 있는지. 요거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결과 전송해 드릴게요. 윈터는 맡겼다고 그냥 관심 끄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가 영단어 몇 개 맞췄는지. 되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학년 평균도 나가요. 그죠? 학년 평균. 그리고 우리 아이 자습 시간, 수업 시간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송해 드릴게요. 약속 드릴게요. 네, 그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뭐 먹지 우리 애기들? 급식 먹죠. 급식 먹고 나면 이제 자 6시 50분 됩니다. 그럼 5교시, 6교시 90분 그러면 10시에 하원을 하는 형태예요. 보이세요? 끝. 자, 그런데 야간에는 뭐가 있냐? 일단 예비고2 3 어머님들 저희가 시간표상 드리겠지만 목요일 날 저녁에는 저희 이투스 인강 2타 강사인 국어 신영균 선생님의 무료 특강이 있어요.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시간 줄이는 거 짱입니다. 이 선생님 수업 들으면. 네, 이건 무조건 무조건 들어야 돼. 정말. 최고. 야간에. 그리고 우리 예비 고1은 고3 거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자, 나머지 시간대는 당연히 자기 자리 자습. 그리고 질의응답. 자, 질의응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질의응답은 본인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애기들이 나와서 그냥 주구장창 나와서 막 책 들고 기다리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랑 강의실 앞에 패드가 있어요. 예약 패드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애기들이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이지선입니다. 영어 수업을 해요. 고1, 2상. 그럼 제가 화요일 날 당직이에요. 그러면 예약 패드 딱 올리면 화요일 영어 이지선 해놓고 병원 예약하듯이 이렇게 시간이 나와요. 7시 50분, 8시 20분 이렇게. 그럼 클릭 저장. 그럼 그 시간에 올라 선생님하고 1대1로 만날 거고. 그리고 어머니 제가 하나 더 약속드리는 거. 첫 번째 제가 밥 먹을 때 내려가서 잘 볼게요랑 두 번째는 질의응답이 없는 친구는 독려할게요. 제가. 우리 아이는 너무 숫기가 없어서라 말씀 많이 하시는데 또 여기 오면 달라지더라고요. 독려 잘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 잘 가는 친구들 보면 별명이 다 뭔지 아세요? 교무실 죽돌이 죽순이. 정말 교무실에 자주 와야 돼요. 그렇게 좀 개방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애기들한테 교무실 자주 오라고 제가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렇게 된다.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들 플러스 자 고2, 3은 저희 학원의 자랑 논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 수업에 논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야간에 있을 거예요. 인문 논술, 수리 논술. 특히 예비고2 어머님들은 인문 논술 시켜도 괜찮죠. 국어 공부와 똑같으니까. 그리고 예비고 3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내신이 1, 2등급이 아니야. 3, 4등급 정도 되는데 수시 때 뭘 써야 될까 고민된다면 논술은 꼭 듣게 하십시오. 논술 전형은 아시죠? 1, 2등급은 쓰지 않습니다. 그럼 3, 4등급 아이들이 1, 2등급은 맞먹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좋다면 당연히 또 학교장 추천이나 우리 종합전형 때문에 아마 쓰시겠지만 논술은 해보셔도 괜찮아요.
네, 요거 들어가 있어요. 고23, 예비 고23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시간표 보시고 다 구현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표 상담 때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 네, 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죠? 네, 궁금하실 텐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자, 제가 쓸게요. 선택자습입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특히 예비고1 어머님들은 애기들 토요일, 일요일 가라고 의무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월요일부터 학원 안 와요. 네, 제발 부탁인데 딱 5일만 제대로 하자. 네, 정말로. 그리고 그래도 애가 나 엄마 공부하러 갈래 그러면 오전만 하고 가도 돼요. 야간만 하고 가도 돼요. 단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만 나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선택자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셔틀은 토요일까지 운행합니다. 네, 토요일까지 운행합니다. 단 저희 7시 50분에 들어오게 하겠죠. 평일에는 셔틀이. 자, 보세요. 토요일은 몇 시 시작이냐면 저희가 9시 시작이에요. 그러면 셔틀을 1시간 늦게 타겠죠? 1시간 잘하고. 되셨죠?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하다가 6시에 집에 가겠대요. 그럼 토요일날 셔틀 타요? 못 타요? 못 타죠. 10시잖아요. 그래서 6시에는 집에 갈 땐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 토요일까지 셔틀이 다닌다. 이렇게 5주를 한다. 자, 이 중에 설 연휴가 1월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아세요? 네. 근데 다행히 토, 일, 월이더라고요. 애기들은 안 좋나? 토, 일, 월입니다.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원래 선택자습이죠. 근데 일요일은 닫을 거예요. 선택자습도 안 돼요. 설날이니까. 그죠? 우리 닫을 거고 토요일날 선택자습 가능하고 월요일 날도 선택자습이에요. 수업은 없는 거죠. 토일 월이니까. 자, 그 다음날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거. 대체 공휴일은요? 정상 수업이에요. 미리 알고 계세요. 스케줄 잡으실 때 정상 수업입니다. 그렇구나. 네, 쭉 되시고. 그리고 설 연휴 때는 그럼 토, 일, 월 중에 일요일만 닫는 거야.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선택 자습이고 월요일날 수업은 없어. 화요일은 셔틀 수업 다 정상 운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 됐다 이제. 그죠? 자, 그럼 어머님들 저희가 윈터가 언제 끝나죠? 2월 3일날 끝나요. 근데 수업을 들어보니 이 선생님들 수업이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 2월 4일부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과목만 듣는 단과로 진행이 됩니다. 되셨나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처럼 7주, 8주 윈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희 원장님 생각이신데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풀리면서 7주, 8주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윈터들 꽤 있어요. 저희 같은 지점, 우리 같은 청솔끼리도 7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5주 동안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학은 주 200분 2개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이가 듣고 싶은 수업만 듣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2월 달에도 저희가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혜택은 단과를 만약에 3강좌 이상 들으면 무료로 라이브러리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셔틀도 있고 급식도 먹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강좌 정도만 듣는데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비용을 저희가 1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봄방학 기간까지만 2월 18일까지만 쓸 거예요. 그리고 개학 후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 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집이 멀지만 체저 때문에 그래도 수능 공부하러 오겠다. 그럼 저희가 3월 달에는 우리도 학교 가죠. 그러니까 등원은 못하죠. 하원 셔틀은 있어요. 토요일까지. 이해하셨나요? 그 아이가 공부하러 왔다 10시에 집에 가는 셔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럼 부모님들 자 요거 좀 이해 가시죠 이제. 어려운 PPT지만 이해가 간다. 되셨고요. 그리고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조금 그림이 조금 아실 거예요.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국어가 2등급인데 2등급이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문학과 독서 중에 어디가 약한지가 저희는 궁금하다. 그럼 조금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아까 얘기 기하를 한다는데 어떤 학교는 확통을 한다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도 저희가 넣어놨고요. 자,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 설명드린 것 중에 요게 지금 강좌 안내문. 그죠? 지금 드렸던 윈터 강좌 안내문 가지고 집에 가져가셔서 이제 아이들랑 같이 짜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아마 그림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얘는 진단평가. 오늘 2시에 있는 진단평가. 얘가 이거예요, 어머니.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학습 성향 조사입니다. 약간 MBTI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기들 좀 궁금한 거예요. 저희 반 작년에도 좀 약간 심사숙고한 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접근할 때 참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걸 꼭 봅니다. 아이들 한 걸.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진단평가 결과예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 진단평가는 비공개입니다. 결과는 그냥 이 정도 선에 맞았어요라는 얘기는 해주실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시험표 짤 때 조언만 해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 성적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 보고 시간표를 짜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생각을 하고 오면 더 좋겠죠, 본인들? 아까도 모의고사 같은 거서 이런 거 한번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자, 정말 저희가 자랑하는 거. 아까 제가 라이브러리 지정석 드린다고 했죠, 본인들? 네. 자,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집니다, 와이파이가.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강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 혜택 드리면, 강구청소리 이투스 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투스 저희 인강, 무료 인강, 이 30일 무료 이용권이 나가요. 괜찮으시죠? 네, 거의 정순재 선생님도 아까 신영규 선생님도 직접 와서 수업하시는데 인강도 무료로 들을 수 있대요. 30일 동안. 그리고 플러스 요건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인데 왜 여기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수업하는 걸 다 녹화를 해놔요. 이렇게 카메라로 녹화를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다 밴드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럼 그 밴드에 아이가 접속해 들어가면 자기가 들었던 수업을 다음날 또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특히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현장 수업을 듣고 영상으로 2번만 더 들으면 정말 내 거 된다니까. 그리고 수학은 그거 아시죠? 나중에는 정말 손에 익어서 생각이 아니라 손이 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수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습장을 제일 많이 사는 게 수학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3들은 예비 고3들은 알아둘 게 어머니도 수능 수학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푸는 게 아니고요.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대. 이번 애들이 수학을 풀면서 킬러 문제 많지 않아요. 준킬러 문제가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휘력. 그리고 제가 설명회 때 항상 하는 말. 재작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아니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문학에서 뭐가 있었냐면 고성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본인들. 고성이란 단어가 있는데 문학적 심상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애기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리적인 심상이래요. 고성이. 자, 어머님들. 자, 근데 우리는 원래 알고 있죠. 고성을 뭐 하다? 지르다.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 오답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냥 지리적인 느낌으로 딱 꽝꽝 해버린 거예요. 문학 얘기였는데. 이런 게 어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능과 관련된 것들을 아이들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기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수강 정정 기간 드립니다. 네, 아이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꿀팁 하나 드리면 교재를 받았어요. 첫 주에.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너무 쉬워요. 심화로 갈 거예요. 할 때 교재는 그럼 일주일을 안 쓰는 게 좋겠죠. 바꾸게 되면 그러면 아이가 썼으면 그거 돈 다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얘기할 거예요. OT 때. 그래서 OT 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연습장에 따로 써. 근데 아이가 딱 듣다가 그렇다고 다 그러진 않죠. 듣다가 너무 좋아요. 수업이. 그죠? 그럼 쓰겠죠. 애기들이 다 알아서. 그러니까 교재 부분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영상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패드나 노트북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머님들이 많이 여쭤봅니다. 왜냐면 휴대폰 제출합니다. 공기계 휴대폰도 못 써요. 인강 듣는 거. 저희는 무조건 휴대폰 안 돼. 부모님하고 뭐 카톡했다? 노트북으로 이거 다 3일 동안 압수해요. 라브에서. 그리고 본인도 아시죠? 다른 학원도 보면 무슨 방화벽이 돼 있어서 학습적인 인강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희가 아는 것보다 정말 다 정말 해커예요. 다들. 별거 어떻게든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내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3일 동안 압수해요. 그 본인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그냥 저랑 연락하다가 절대 안 돼요. 3일 압수는 무조건 압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단 점심 저녁 시간에 음악은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단 자습 시간은 안 돼요. 네, 꼭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요것도 밴드에 가입시켜서 밴드 들어가서 채팅은 안 되고 요렇게 들을 수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강사진들이고요. 쭉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저희 강구청소학원 들어가시면 저희 강사진 소개들 되어 있고 저희 선생님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부원장이지만 예비고1 수업을 하고 예비고2, 예비고3, 재수 다 수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한 풍부함이 많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마 1학년 아이들도 오시면 와 진짜 수업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들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요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이들 이제 윈터 후기예요.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성향과 개성이 달라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 쭉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받아서 너무 좋았다라는 후기 제가 좀 올려놨고요. 자,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 여기 봐주세요, 본인들. 여기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네, 요게 그거예요. 질의응답 예약 패드. 아까 이렇게 예약 패드 해놓고 저장하면 갈 수 있고, 저희가 선생님들 질의응답도 있지만 두 번째 뭐 도 있냐면 스카이 멘토라고 해서 올해 저희 학원에서 연대고대, 서울대, 의대 간 언니 오빠들도 와서 질의응답 받아줘요. 네,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그때 우리 애들이 선배님은 어떻게 국어 공부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해주겠죠.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모님들. 그리고 컨텐츠 부분은 저희가 자체 교재도 있고 학원 교재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 메모 가능하시면 1월 26일 날 윈터 기간입니다. 1월 26일 날 네,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1월 26일 확정입니다. 좋죠. 3월 전에 우리 아이를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투스 안에는 학원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몇천 명씩 나올 거 아니에요. 고1, 고2, 고3이. 등급도 나와요. 등급도. 근데 본인들 하나 알아두실 거. 수학 얘기 잠깐 할게요. 예비고일 우리 3월 달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수학 범위가 뭐죠? 중3 전범위죠. 이해하셨어요? 네. 예비고일은 고1 전범위죠. 의미 없죠. 왜냐면 윈터 때 배운 게 아니죠. 윈터 때 상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투스 모의고사는 수학을 중3은 고1 과정으로 바꿔서 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시요. 그러니까 중3 친구예요. 중3 친구면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영수 모의고사를 보는데 수학을 중3 전범위를 본다고요. 본인들 이해가시죠? 3월 모의고사는 그래요. 수학이 전 학년, 아래 학년 거를 보는 거예요. 전 학년.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배운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학은 현 학년, 그러니까 다음 학년 걸 본다. 예비 학년 걸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어머님들, 제가 지금 예비고1로 예를 들었죠. 예비고1 아이가 3월 달에 고등학교 가서 3월 모의고사 보면 중3 전범위 본다고 했죠. 그럼 6월이나 9월에 가야 상이 나오겠죠. 수학 상이. 그럼 이 얘기는 이투스 모의고사 때 수학을 잘 못 봐도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처음 6월, 9월 수준의 모의고사를 보는 거잖아요. 네, 이해하셨죠? 네, 꼭 기억하십시오. 수학을 못 봐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아직 한 번밖에 안 배웠는데, 윈터에서. 다 배우지도 않았죠. 2월 3일까지인데.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라는 걸 봐보는 거죠. 되셨죠? 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 맞춤학습 관리해서 저희 질의응답 하는 거 관리하는 거 뭐 질의응답 다 말씀드렸고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리고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으로 입시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렇죠? 이건 것 같아요. 예비고1, 예비고3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이들 생기부랑 성적표 갖고 오면 입시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넣어놨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모님들. 그리고 요게 아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릴게요 하는 거. 영단어, 자습시간 이런 것들. 그럼 대학거리가 돼요. 너는 월화수 잘 보다 목금 왜 안 봤어? 시험 왜 이렇게 못 봤어? 아이랑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부분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끝나갑니다. 혹시 본인들 그 저희 쇼핑백 안에 한 장짜리 칼라로 네, 플래너 보이세요? 네, 제 아버님이 우리 학생 딱 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플래너 보이세요? 기가 막히게 썼죠, 이 아이. 보이세요? 네, 이걸 우리 아이들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본인들 저희 학원을 안 보내시더라도 꼭 팁 하나 드릴게요. 학습 플래너는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다음에 뭘 할 거를 적는 게 아니에요. 보이십니까? 학습 플래너는 그날 공부한 내용 중에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 학습 플래너예요. 근데 우리 애기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쓰게 할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메모해 주세요. 너 이번 주에 왜 이렇게 공부량이 적어? 막 이런 거 써놓고 뭐 우리 학생 화이팅! 사랑해! 막 이런 거 선생님들이 써놓고 그래요. 네, 꼭 알아두셔. 학습 플래너는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날 자습한 시간 이런 것들을 적는 거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따로 다이어리를 쓰는 거고 이 학습 플래너 저희가 다 애들 플래너 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애들 다 이제 쓰면서 6개월짜리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주 연습하고 계속 쓸 수 있게 부모님들이 이제 2월 달부터는 계속 독려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 잘 쓴 아이 거 제가 복사해서 항상 원장님하고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좀 봐주세요, 본인들. 이렇게. 자, 거의 끝나갑니다. 수업이고, 라이브러리 말씀드렸고, 요거는 뭐냐면, 본인들 애기들 요거 보이세요? 목걸이? 이렇게 목걸이, 네. 요게 명찰이에요. 요게 명찰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차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갈 때 이렇게 띡 찍는 데가 있어요. 그럼 본인도 문자 갈 거예요. 등원했습니다. 하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꿀팁. 애기들이 이 명찰을 자꾸 잠바 주머니에 넣고 가요. 집에 갈 때. 근데 다음 날은 코트 입을 거야. 이러고 다른 거 입죠. 패딩 입었다가 다음 날 코트 입고. 그럼 꼭 안 갖고 오면 본인들 애들이 왔는지 아닌지 꼭 전화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OT 때 이 얘기 할 건데 학생 카드는 이렇게 등원할 때 여기에 찍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머니한테 문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안 갖고 오면 문자 안 가요. 그러면 갔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저희 학원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엄마가 내려줬어요. 등원을 해줬어요. 엄마 열심히 할게. 그리고 버스 타고 딴 데로 갔어요. 네, 너무 슬픈 얘기죠. 네. 저 아주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친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거 꼭 챙겨주세요. 가방에 챙기게. 가방 앞주머니. 그래서 OT 때 제가 이 얘기 주구장창 할 거예요. 제발 명찰 좀 갖고 다녀. 카드 좀. 주머니에 넣지 마. 그럼 맨날 안 갖고 왔대요. 그럼 안 돼요. 안 돼. 그럼 엄마가 등원인지 어떻게 알아? 학원에 전화해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되셨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외출 조치하는 거 뭐 그런 거 말씀드렸고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 제출하는 거예요. 네, 오시면 제출함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뒤로 한번 갈게요. 제출하는 거고 아이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 이렇게 핸드폰을 반별로 하고 저희가 1년 번호를 줄 거예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 여기 친구가 있어요. 그럼 예비 고2다 치면 이 친구면 예비 고2 누구 선생님 반인데 너는 1번에만 넣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꼭 우리 애기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죠? 집에서 안 갖고 왔는데요. 근데 집에서는 가져갔거든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도 할 거예요. 본인한테 가끔 랜덤으로. 아예 핸드폰이 없으면. 맨날 갖고 오던 녀석이 안 갖고 왔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럼 꺼놓고 어딘가 갖고 있겠죠? 그럼 그 친구는 화장실에서 장시간 있어요. 그럼 저희 지도팀 난리 나요. 부원장님, 이 아이가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갑니다. 오래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안 보면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핸드폰. 네, 저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관리를 다 할게요. 본인도 좀 해주시고요. 아니, 핸드폰을 갖고 가라고 하세요. 네, 집에 두고 가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셔틀 타고 오면서 핸드폰 하라고 해야죠. 그때 풀어야죠. 본인도 유튜브 안 보십니까? 네, 스트레스 풀 때 저희도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보게 해주시려면 그냥 가져가라 하고 내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셔틀은 본인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셔틀이 경기도 지역도 가죠. 그리고 서울 좀 먼 데까지 가는데 셔틀은 월요일부터 저희가 토요일까지 운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비용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올해 기준이죠. 올해 윈터랑 올해 재수 종합반 친구들은 거고 부모님이 등록을 하셔야 저희가 부모님들 주소로 다시 거점을 정리하겠죠. 네, 제가 집 앞까지 간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부원장님 집 앞에 온다면서요. 아, 죄송해요. 막 이렇게 컴플레인 되는데 거점을 해서 가까운 지역에 갈 수 있게끔 진행할게요. 가까운 곳에 내릴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할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좀 먼 경우는 조금 뭐 지하철역 어디까지는 뭐 와주십시오 이렇게 또 나중에 조정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급식이에요. 네, 급식도 제가 급식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급식도 저희 아까 외부 업체라고 말씀드렸고 돈은 어떻게 내나요? 요거는 저희가 부모님들 그 전화번호 다 그쪽에 넘기면 따로 연락이 갈 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 석식이죠. 두 끼. 그리고 토요일 날도 있어요. 급식이. 그죠? 근데 금요일 날은 만약에 토요일 날은 우리 아이가 점심 때 6시까지 공부하겠대요. 그럼 당연히 토요일 점심은 음으로 먹어야 되겠죠. 근데 토요일 저녁은 급식도 있지만 외출도 가능해요. 네, 토요일 날은 저녁은. 그리고 일요일 날도 외출 식사. 일요일 날은 급식이 없고 먹을만 합니다.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약속한 시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제가 딱 1시간에 끝낸다고 했죠, 본인들? 요건 아까 제가 2월 달에 윈터 끝나고 진행하는 거 말씀드렸고
요거는 마스크를 쓰기 전에 저희 담임 선생님 사진 찍은 거 올려놨고요.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설명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꼭 들으세요. 예비고이 어머님, 예비고3 어머님들은 꼭 들으세요. 겨울방학 학습법 얘기해줬고, 신영근 강사님 오시고, 양지원 선생님은 여기 중계동에서 작년에 수학 고3만 250명, 300명 데리고 계신 분이고, 조정현 선생님은 저희 위투스 전체 영어 교재를 만드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또 이따가 겨울방학 학습법 얘기하실 거니까 혹시 2시에 진단평가 아이 볼 때 여기 오셔서 선생님도 얼굴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도 제가 좀 지겹더라도 이따가 제가 잠깐 나와서 사회를 볼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돈 얘기할게요. 161만 원입니다. 161만 원. 11월 15일 전에 오셨으면 10% 할인이 되는데 안타깝죠. 너무 죄송하고. 근데 이거는 누가 와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산이라. 그래서 지금 161만 원에 라이브러리 수업 어떤 걸 적게 듣든 많이 듣든 상관없이 다 고정적으로 161만 원은 당연히 오늘 이제 등록하실 때 내시고 진단평가 보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월 2일 이후입니다. 1월 2일에 개강하고 첫 번째 셔틀 등하원 합쳐서 12만 원. 네. 근데 우리 아이는 등원은 제가 시킬게요. 그럼 하원만 가능해요. 반액.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등원만 태우고 하원은 제가 시킬게요. 반액만 내고 가능하세요. 됐고, 두 번째는 급식비고요. 얘는 한 끼당 6,500원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5,900원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그러니까 뭐 저희 직원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그럼 얼마 들죠? 13,000원.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주 먹인다. 그리고 설날 월요일 하루 쉰다. 그럼 30만 원 초중반 떼면 밥값 해결. 그죠? 그리고 급식 저희는 매점이 없어요, 부모님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자습할 때 초콜릿이나 사탕 정도는 먹어도 돼요. 그리고 얼음 정수기 있으니까 텀블러 갖고 와서 다 먹을 수 있고. 그렇구나. 네, 괜찮아요. 그죠? 자습 시간에 아이가 배고프다고 혼자 라면 먹을 순 없죠, 본인들. 그리고 급식을 꼭 먹어야 되나요? 만약에 본인들 도시락을 싸서 보내실 수 있으시면 보내셔도 되고, 네, 뭐 싸서 김밥이든 싸서 주시면, 네, 그렇게 하시고, 애기들 만약에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말씀하면 저희 급식 예산에다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죽도 신청 가능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꿀팁 드리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은 학원에 못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급식업체 미리 얘기하면 3일 전에는 취소 가능. 네, 꿀팁이죠. 네, 꼭 알아두세요. 그래도 6,500원이면. 그쵸, 본인들? 네, 3일 전난 취소 가능해요. 왜냐면 이틀 전에 이미 장을 다 봅니다. 네, 급식 업체도 되셨고, 세 번째는 교재비죠. 교재비는 아이들마다 교재 수업 개수에 따라 다르겠죠, 본인들. 근데 20만 원까지는 안 가요. 네, 10얼마 정도. 네, 한 교재당 뭐 만 얼마 정도 하니까 그 정도 선으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개강하고 그냥 셔틀 태우고 밥 먹이고 교재 줄 거거든요. 2주 정도, 그러니까 1주 지나고 저희가 문자 드릴게요. 그때 수납하러 오세요. 아이한테 카드 보내시거나. 네, 왜냐면 아이가 첫 주에는 어떤 교재는 또 안 쓰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학원처럼 편하죠. 그냥 한 반에 애들 다 모아놓고 그냥 시간표 하나로 다 하면 교재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400명이 교재가 다 달라요. 그럼 그거 다 총무팀에서 정리 다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우리 아이가 다시 갖고 오고 반납하고 다른 책 받고 해서 결정 나면 보내드릴게요. 그때 내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161만 원이 그런 부분이나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 보시면 입학원서 보이십니까? 네, 입학원서 보이세요? 네. 자, 이제 입학원서 마지막입니다. 자, 입학원서를 보시면 당연히 써서 내셔야 될 거. 나는 등록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입학원서에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급식, 도시락을 싸주실 거 아니면 급식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집은 여기 앞에 중계동인데 좀 내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멀리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는 외출 안 시킨다니까요. 고학년 아이들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점심 저녁 쉬는 시간 들어와서 라이브러리에서 고1 애들한테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안 내보내요. 단 하늘정원이라고 옥상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괴성을 질러도 괜찮아요. 정말로 혹시 지나가시다가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런 얘기 들리면 강북청소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입학원서 쓰셔서 제가 지금 드린 얘기들이 전부예요. 이따가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제가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시면 바로 지금 원서 쓰셔서 데스크에 가셔서 등록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학습 이력 조사가 오겠죠?
그리고 아이하고 밥 드시고 2시에 진단평가 보내시면 돼요. 근데 엄마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고민해볼게. 잠깐만 엄마 잠깐만 이러면 내일 와서 시험을 봐도 됩니다. 그거는. 하지만 오늘 약속한 친구들은 다 와서 볼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는 게 좋은 게 월요일 날 어머니 제가 아까 시간표 상담 링크 간다고 했잖아요. 빨리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진단평가 보기 전에 시간표 상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적표만 내시면 아이가 기본시만 못 들을진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약속한 시간 딱 1시간이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제가 입학원서만 쓰고 나중에 상담을 더 받고 싶어요. 등록은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입학원서만 써주시고 밑에다가 추후 상담 희망 이렇게 적어서 데스크에 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부모님들 약속한 시간 아까 제가 10시 34분에 시작했고 지금 11시 34분입니다. 잘했죠?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데스크에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